비상강 공통국어 2 송민국이죠. 자, 송민국과 진달래꽃 학습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현대시 두 편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학습 활동 먼저 송민국에 대한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진달래꽃 정리하고 현대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송민국 첫 번째 두 화자를 여인 1과 여인 2로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 여기서 여인 2가 중심 화자, 그 다음에 여인 1은 보조 화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인 1의 역할은요, 왜 떠나오셨나요? 라고 질문하는 역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하는 역할. 달은 물론이고 구준비가 되세요. 라고 위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질문을 통해서 여인 2가 자신의 사연을 말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왜 떠나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여인 2가 아양과 교태로, 즉 내가 너무 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님과 헤어져서 님이 계신 백옥경을 떠나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인 2는 이별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내 몸에 쌓인 죄가 산과 같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산과 같아서 하늘과 사람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처지가 서러워 생각해 보니 이런 상황은 조물주의 탓이에요. 자, 하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조물주의 탓이다라는 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물주라는 건 일종의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운명인 것 같아요. 자신과 운명, 그러니까 나의 운명이 이러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 1이 위로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겠죠. 그랬더니 여인 2는 안부가 걱정이 되고 소식이 궁금해서 산과 강을 헤맸지만 알아내지 못하고 꿈에서 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깨어보니 모든 것이 다 허사였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달은 여인이의 분신이겠죠. 님 계신 창 안을 환하게 비추고 싶습니다. 죽어서라도 님의 곁에 가고 싶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인 1이 또 한 번 위로를 합니다. 달은 물론이고 굳은 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요. 그래, 달도 하고 굳은 비도 돼. 즉 굳은 비도 여인 2의 분신을 뜻하는 거고요. 달빛처럼 은은하게 님을 비추는 것도 좋지만 굳은 비가 돼서 님의 곁에 직접적으로 가서 닿기를 바란다 라고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시어들을 한번 볼게요. 나궐과 굳은 비를 비교하고 있어요. 나궐은요, 님 계신 곳을 멀리서 잠깐 비출 수 있다는 것에서 간절한 사랑을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면, 굳은 비는요, 옷을 적시며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인 2는요, 님과 다시 만나서 가까이 있고 싶다라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송민국이 사실 남성 4대부가 지은 작품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남성 4대부가 임금에 대한 충심을 선녀와 옥황상제의 관계로 나타냈다는 걸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여성 화자를 내세운 이유는 뭐냐면 훨씬 더 간절하고 어딘가 조금 더 애틋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대부 남성이 임금에 대한 충심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충신이 임금을 사모한다. 그래서 충신연주지사라고 부릅니다. 또 이러한 노래에 담겨있는 마음을 연군지정이라고 합니다. 진달래꽃으로 가볼게요. 자, 각 연회에 나오는 내용을 1년은
떠나신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직 헤어진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별한다면 이별을 가정했습니다. 떠나는 길에 진달래꽃을 뿌려서 님의 앞길을 축복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뿌려놓은 진달래꽃을 님은 마음껏 밟고 가세요. 라는 얘기예요. 님을 위한 끝까지 희생과 헌신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연은 떠나가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러한 자세 역시 님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내가 님을 배려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진달래꽃은요, 화자를 대신하는 화자의 분신입니다. 그러니까 진달래꽃이라는 시에서 진달래꽃과 송민곡에서 나오는 시어 중에 비슷한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지는 달과 나궐이죠. 나궐과 굳은 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진달래꽃은 붉은 꽃이에요. 그래서 님을 향한 변치 않는 일편단심을 뜻하는 시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반어적 표현인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마음은 굉장히 슬퍼요. 하지만 나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을 거야 라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반어적 표현인 겁니다. 반어는 속마음과 반대대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반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잘 읽어주세요. 자, 반어적 표현은 의도와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찾으면 내 말이 잊었노라. 자, 만약에 정말 잊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어적 표현이 되고요. 역설적 표현은 이렇게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이지? 표현상 모순을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송민곡과 진달래꽃의 화자가 이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자, 내용을 반드시 읽어주시고요. 송민곡 같은 경우는 이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님의 부재 상태예요. 그런데 여전히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재회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달래꽃은 이별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아직 이별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님의 앞길을 축복할 거야. 구질구질하게 잡아서 님을 곤란하게 하지 않겠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송민국의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처했던 상황은 정철이라는 사대부가 조선 선조 때에 당쟁이 극심했었고 그는 늘 당쟁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적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때마다 선조가 정철을 두둔했고 정계의 복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네 번째로 벼슬을 물러나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썼다라고 했으니 님은 임금, 선조라고 할 것이고 구름이나 안개나 바람이나 물결은 임금을 향한 마음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보겠습니다. 자, 이 시의 내용을 읽어보면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이거는 내가 당신에게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움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은 헤어져 있구나. 지금 서로 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날 미래에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 있다면 가정이죠. 진달래꽃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다면 여기서는 만남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날과 시는요, 자, 이렇게 세로로 된 실과
가로로 된 실이 만나서 날과 시예요. 만나서 옷감이 되는 것처럼 당신과 내가 만나서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자, 비단은 두 사람의 사랑을 뜻하는 거겠죠. 나는 기다리리. 자, 기다리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추운 길목에서, 즉 시련이 닥치더라도, 오랜 침묵과 외로움을 견디더라도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자, 여기서는 님과 헤어져 있기 때문에 슬픔이에요. 그렇게 손을 주고, 즉 위로하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위로하고 마음을 나눌 때 어느 겨울인들, 즉 어떤 추위가 와도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자, 시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달래꽃과 같죠. 수미상관은 진달래꽃과 공통점이고,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도 진달래꽃과 공통점이 됩니다. 자, 비교해서 공통점을 찾아볼게요. 송민곡, 진달래꽃과 비교했을 때 이 시의 화자는 사랑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시련과 고난을 견디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작품의 화자 모두 이별의 슬픔을 사랑과 그리움으로 견뎌내려고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차이점으로 딱 하나만 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송민곡은 사음보, 진달래꽃은 삼음보, 그리고 이 현대시는 음보가 없습니다. 형식상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민곡은 사음보의 고전시이기 때문에 정형시라고 하지만, 진달래꽃은 삼음보의 자유시입니다. 즉 자유로운 형식으로 쓸 수 있는데 시인이 삼음보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는 역시 자유시, 진달래꽃도 형식상 자유시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당신과 나를 사랑하는 연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당신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꿈이라는 것은 사회적 연대,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연대를 의지와 실천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랑에 관한 시, 선운사에서라는 시입니다. 자, 선운사라는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고요.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자, 여기서의 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꽃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는 건 힘들어도 사랑을 끝내는 것, 즉 이별은 아주 잠깐이더라, 잠깐 사이에 이별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사랑은 이루기 힘들지만 이별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오더라,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 현상이고요. 이것을 사랑과 이별에 대응해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자, 뭐뭐 할 틈 없이, 뭐뭐 할 틈 없이, 이거는 통사구조가 비슷하다, 통사구조의 반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잠깐이더군, 뭐뭐 하더군, 뭐뭐 하더군, 종결어미가 비슷하죠? 같죠? 자, 이거는 진달래꽃과 공통점입니다. 진달래꽃에서도 종결어미, 특이한 종결어미가 반복됐어요. 그대가 처음 내 속에서 피어날 때처럼, 즉 사랑이 시작될 때처럼, 있는 것도 순간이면 좋겠네, 순간, 잠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시간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어요. 멀리서 오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동사구조의 반복이죠. 그대여, 그대여.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떠나가고 있는 그대라는 의미예요.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자, 꽃이 지는 건 쉬워. 이별하는 건 잠깐인데 있는 데까지는 한참, 영영 걸리더라. 그래서 시간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달라요. 사랑에 대한 표현은 잠깐, 그 다음에 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랑을 잊는 데까지는 한참 걸리고 영영 걸린다라고 해서 대조적인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결음이랑 시어 반복했고요. 문장 구조 반복됐고요.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을 사랑과 이별에 대응시켜서 표현했습니다. 자, 한국 문학 속에서 이별의 정한과 그리움의 정서를 담고 있는 노래를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내용 정리하시고요. 문제를 풀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